여러분들 안녕. 수학인강.kr 여러분들한테 신생업체 그리고 신생교육기관일 텐데 우선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무척 기쁘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인터넷 강의, 동영상 강의로 경제 수학을 다루는 사이트는 국내 최초야.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최초죠. 왜냐면은 경제 수학을 다른 국가에서도 배우겠지만은 다른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고, 근데 과연 인터넷 강의에서 경제 수학을 가르치는, 우선 국내에서는 하나도 못 본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는 EBS, 그리고 이투스, 그리고 메가스터디, 그리고 대성 마이맥, 강남인강, 밀크, 이런 곳에서 다 찾아봐도 경제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강의는 국내 최초라고 자부하고 있다. 선생님이 경제수학을 처음 가르치게 된 것은 2015 교육과정 때부터 가르치게 됐고, 그리고 선생님이 평상시 때는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들을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는 우리가 22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예전부터 쭉 진행해 왔지만은 학교에서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들도 부족하고, 왜냐면 우리가 보통 수학 선생님들은요, 순수 수학이나 아니면은 수학 교육 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을 졸업하신 다음에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수론, 그리고 확률과 통계, 기하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경제수학, 인공지능 수학처럼 뭔가 응용적인 부분, 두 개의 영역을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조금 많이 힘들어 하셔. 그래서 많은 고등학교에서 경제수학을 선택할 수 있게끔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경제수학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하지만은 15 교육과정에서 22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어떻게 됐던지 학점이라는 걸 취득해야 되고, 또 대학 입시에서 수시 전형에 대해서 이제 경제수학에 대한 파트를 선택했을 때에 대한 가산점, 경제수학을 선택하게 되면 보통 대학교에서는 상경계열을 지원할 때 뭔가 유리한 가점이 나타나야지 돼.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학생들이 경제수학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점점 영역이 확대될 거야. 그렇게 되면은 시중에 우리가 참고서 아니면은 문제집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찾아볼 텐데, 실질적으로 인터넷 강의에서 자료도 없고, 그리고 각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제집이나 이런 교재 같은 것도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고,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모르는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지식 검색이라든지 해서 찾아볼 텐데 많은 제약이 따라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인강.kr에서는 경제수학, 인공지능 수학 등 우리가 보통 진학과 관련돼 있어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진로 선택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도 하나씩 탑재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가 경제수학이라고 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 경제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사용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지금 현재 각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경제수학의 실질적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 또는 수행평가 문제들을 보면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사용하고 있어. 왜냐면은 시중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교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사이트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교재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 강의는 자체 교재로 그리고 교과서를 갖고서 수업하게 되는 파트야. 우리가 경제 수학하면은 경제라는 게 뭘까? 우리가 뭔가 사고 파는 그 과정들이 우리가 다 경제라고 해요. 근데 이 경제라고 하는 분야 이제 크기를 보면은 나 자신, 개인에 대한 경제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우리 가족에 대한, 가계부라고 하죠. 가계에 대한 경제 부분,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동네, 지역, 그리고 국가, 그리고 전 글로벌적인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경제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야.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거시경제, 미시경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가게에서 또는 개인이 사용하는 수입과 지출,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또는 지역과 지역, 또는 한 사기업과 이제 그것을 이제는 구입하는 소비자, 또는 기업과 기업, 기업과 국가, 국가와 국가, 이런 단위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다 다루게 돼.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 개념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교과서 그리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서 푸는 문제들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상경계열로 진학함에 있어서 경제수학을 선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도 받게 되는 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입각해서 하나씩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가도록 할 거야. 여러분들 뭐 교재 아니면은 프린트 뽑아서 쓰시게 될 텐데요. 뭐 첫 번째는 수학 경제생활, 뭐 경제지표, 환율, 세금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배우게 될 거고, 대단원 2단원에서는 수열과 금융, 이자, 원리합계. 여러분들 수학에서 우리 대수편에서 이런 걸 배웠을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러면서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배우면서 우리 이제는 뭐 단리 아니면 복리, 원리합계 이런 단어들을 배우게 되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여기에서도 그 이자와 관련되어 있는 원리합계, 여러분들 원리합계라는 게 어려운 단어 아니야? 원금과 이자의 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원리합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연속복리 그리고 연금과 관련되어 있는 뭐 기말급 또는 기사급, 이것과 관련되어 있고, 또 급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요. 또 다음 차례를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함수가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 보통 우리가 경제에서 그래프를 참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그래프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1차 또는 2차 그래프를 많이 쓰고, 그리고 꺾은 선, 그리고 점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삼포도,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게 될 거야. 그리고 또한 그거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기 때문에 부등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같이 배울 거고, 또한 우리가 경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미분법이야. 그래서 그 미분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배우게 될 거고, 거기에서 이윤 또는 생산량, 탄력성,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번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념적인 부분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왔는 각종 예제 문제들, 그리고 실습 문제집, 그리고 선생님이 만든 자체 프린트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충분히 점수를, 고득점을 딸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거고, 또 경제 수학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뭐랄까,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 아니야. 내 개인이 뭔가 물건을 산다?
그리고 내가 돈을 번다, 그리고 그것을 저축한다, 그것을 이용해서 뭐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들로 생각하면은 되게 쉬운 부분이야. 또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지원할 때 우리 경상계열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제경영학과, 또는 뭐 통계학과도 이과 통계학과도 있지만은 문과 통계학과도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또는 사회학과, 아니면 사회문제학과, 이런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정보도 얻는 좋은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는 우리 다음 시간 1강부터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경제수학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1강에서 보도록 해요. 안녕.